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춥더라고요. 혹시라도 아침에 나오실 때 옷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를 말씀을 먼저 드리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 줄 명언은 기회를 찾아야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삭티 거웨인. 감사스마일도 매일 아침에 어떻게 하면 내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찾아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눈을 뜨고 또 아침에 좀 약간의 그런 또 명상의 시간을 갖는데 기회를 갖다가 내가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나에게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기회를 갖다 찾는 그런 습관을 기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전에 어제 그 반가운 택배가 하나 왔는데 고양시 고양TV에서 제가 이제 이벤트에 참여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이 고양시 인형을 고양이 이 인형을 갖다가 캐릭터 인형을 갖고 싶었었는데 참 제 생각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양TV를 또 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감사스마일도 고양시 유튜버 한 사람으로서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앞면만 있는데 뒤에도 꼬리도 있고 상당히 예뻐요. 정말 너무 예뻐서 이 비닐 포장지도 벗기기가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국민일보의 이택현 기자님의 정책도 공급도 무의미 2023년 부동산 시장 금리에 달렸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내년의 부동산 시장은 금리와 심리가 좌우할 것이다 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마련된 둔촌주공아파트 견본주택을 살펴보는 방문객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죠. 그리고 이제 저도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흥행을 갖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이 좀 맞았습니다. 아무튼 제 예상이 맞은 게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서울 강동구의 둔촌주공 아파트가 청약 그런 경쟁률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리와 심리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년에 2023년 부동산 시장은 정말 뭐 정책이라든지 공급이 무의미하고 지금 이제 내년에는 금리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인만 대표님께서는 얼어붙은 시장 속에서 유력단지가 다소 저렴하게 분양해도 내년에는 값이 더 내려갈 거라는 그 기대감, 그러니까 수요 심리가 정말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또 집값이 계속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깨진 배경에는 정말 이 금리가 있었다. 그리고 금리가 계속 오르게 된다고 하면 주택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의 기준금리 등 거시적 요인이 결정된 후에야 주택시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했습니다. 감사스마일도 제가 올 초에 예측했었던 거랑 너무 다르게 부동산 시장이 지금 전개가 되고 더 나아가서 지금 금리가 미국이 기준금리를 0.75씩 이렇게 자이언트 금리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까지 5%까지 올릴 거라고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건 지난 거고요. 내년에 과연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냐, 또 금리가 올라갔다고 하면 또 하락하는 시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일단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또 제가 아침마다 SBS 뉴스를 갖다 보고 나오는데 SBS 경제 뉴스를 보고 나오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태를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취득세 중과 완화도 지금 검토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매수 타이밍을 갖고 매수를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내년 초쯤에 이 분위기를 갖다 더 지켜보시고 할 것 같고 또 매도를 갖다가 지금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가 좀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아니면 더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 추이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높지가 않고요. 변동률은 정말 마이너스,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난 7월부터 거의 마이너스로 지금 돌아섰고,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이 지금 마이너스로 들어있고, 지금 역전세 난도 지금 실제 삼성에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내년 초까지 갈지, 내년 하반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아니라 내년 초까지는 이렇게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올해도 이어 내년에도 내리막을 가를 거라고 해서 주택산업연구원이 2023년 주택시장 전망의 정책 방향을 갖다가 냈는데, 제가 그 자료를 갖다 살펴보니까 가격은 올해보다 3%, 서울은 2.5% 정도 지금 하락할 것으로 추산되고요. 아파트 값은 수도권에서 올해 말보다 4.5%, 서울에서는 4.0% 내릴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과연 이 예측대로 내년에 이렇게 시장이 갈 것인가, 아니면 또 반면에 또 기준금리라든지 금리라든지 심리가 좀 되살아날 것인가, 이거는 내년을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관측이 분명해지는 시점은 내년 2분기다. 그러니까 내년 4월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데, 전쟁 등의 거시경제 변수를 다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때 기준금리 인상이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 대표님께서는 지금 이 장기 하락장이 시작일지 아닐지는 금리 인하 신호가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전망을 했습니다. 감사스마일 생각도 2분기 정도가 되면 금리가 더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내년 초까지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또 금리가 만약에 반전하고 나면 공급량이 변수로 떠오르게 되는데, 이 공급량이 지금 의미가 없는 게, 지금 둔촌주공에서도 지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미 지금 수요 심리가 지금 꺾였기 때문에 금리가 만약에 잡힌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제 수요가 이렇게 되살아나진 않을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공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에 있는 그 규제 완화까지 같이 연계가 된다고 하면 조금 더 되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많은 전문가들도 주택 구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은 고양시에 특히 삼성벨트, 덕양구, 또 신축 아파트, 준신축에서 시세 대비 정말 급매가 나온다고 하면 지금 잡으셔도 계약을 해 놓으시고 잔금을 갖다가 좀 늦게 이렇게 그러니까 내년 뭐 한 6월, 7월까지 이렇게 해 놓으시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하는데, 이거는 실수요자들의 이런 수요 심리가 지금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드린다고 해도 와닿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거래 절벽에서 벗어나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때 이제 주택시장이 이제 약보합으로 이제 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1년 내 주택 매입 계획이 있다는 답변은 보시는 것처럼 거의 없습니다. 지금 11월 달에도 60%이고, 그다음에 거의 지금 조사 시점 기준 내 1년 내 구입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데, 내년 초가 되면 더 낮아질지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 공급량이 시중에서 제기하는 대세 하락론의 운명도 좌우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감사스마일이 말씀드리면 서울 수도권의 주택 공급량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특히 고양시는 덕은지구 입주가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정말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항지구 빼고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2023년, 4년, 5년까지 이렇게 쭉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인상되지 않겠다, 금리가 이제 안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 때는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전문가분들도 공통 의견인데, 내년 주택시장을 좌우하는 것은 금리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각자가 한번 내년 금리를 갖다 판단해 보시고, 또 미국 연준에서 올해 이번 달 지금 금리를 갖다가 자이언트 스텝을 할지 빅 스텝을 할지 베이비 스텝을 할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자이언트가 아니라 빅 스텝으로 할 것 같고, 내년 초에는 아마 베이비 스텝으로 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올해는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지 않을 거고, 내년 1월 달에 지금 기준금리를 얼마를 더 올릴 것인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은행권에서도 지금 대출을 금리를 지금 낮춰라고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내년 2023년 1월 달 이후에 또 지켜보시면 또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특례 보금자리론도 1월 달부터 지금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그것도 관련해서 한번 본인이 각자가 한번 준비해 보시고, 또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또 제 방송 말고도 다른 또 분들의 그런 방송도 들어보면서 본인의 그런 부동산 인사이트를 조금 더 넓고 깊게 좀 키워나가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서울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리, 경기 등 거시 경제 환경의 영향으로 가격이 하락됐다. 향후 경제 상황이 회복된다고 하면 가격 상승 압력이 강해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기반 확보가 중요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PF가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시행사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분양을 하게 되면 미분양을 갖다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 주택 공급은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주택 매매 수급 지수 추이를 보시게 되면 2017년도에부터는 다 100이 넘었는데 2021년부터 2020년부터는 거의 90 아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90.7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택 수급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100 미만이면 공급 부족을 의미하는데, 내년에도 서울 및 전국적으로 특히 서울이 지금 주택 공급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분명한 건 벼락 거지 아니면 영끌이라는 극한 선택으로 내몰았던 대세 상승장이 단기간에 다시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내가 내 집 마련을 했는데 내 집값이 샀는데 분양가 대비 뭐 2배가 오르고 뭐 1.5배가 오르고 3배가 오르고 이런 시장은 지금 당분간 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월세라든지 은행 대출 금리보다 소폭적으로 앞으로 이제 이런 대세 상승장이 오진 않더라도, 저는 내년 내후년이 지나고 한다고 하면 그래도 보합으로 해서 앞으로 이 주택시장, 특히 서울 및 수도권, 특히 또 고양시는 좋은 그런 부동산 시장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저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저는 2009년도, 10년도, 11년도를 경험을 했고, 아무도 집을 안 살 때 제 나름대로 이제 집을 갖다 샀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저희 인사이트를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씀대로 뭐 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의견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내년 빠르면 내년 뭐 2, 4분기, 더 늦으면 3, 4분기에는 분명히 또 다른 또 시그널이 또 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내년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라고 지금 답했던 분들은 응답자 중에서 한 60% 정도 되는데, 지금 저에게도 물어보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다들 집값이 내려가면 사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에 그럼 얼마면, 삼성 같으면 얼마면 사겠습니까? 라고 하면 다들 5억 되면 사겠다, 4억 되면 사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막 하는데, 현실적으로 4억대, 5억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6억대, 7억대 금매가 나온다고 하면 30평대 기준으로 정말 이거는 잡아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감사스마일 부동산을 갖다가 13년 동안 하면서 느낀 건데, 하락장에서, 그리고 이제 조정기 때, 그 다음에 바닥을 갖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도 어떤 그런 어깨선에서 내가 머리 꼭지에서 파는 게 아니라 어깨에서 판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바닥에서 사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무릎에서 사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충분히 어깨까지 갈 수 있다라고 좀 감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서 교수님께서는 수요자 자금에 따라서 집주 근접의 주거 유형을 선택해서 빨리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최선이다. 이제 부동산을 투자 개념이 아니라 이용 중심, 거주 중심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실수요자도 마찬가지로 내년 상반기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집이 필요하다고 어느 시점에 무조건 들어가라고 하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년에 9억 이하의 특례 보금자리론이 지금 4%대 금리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아마 나올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4%대 금리면 월세를 내고 주택담보대출을 갖다가 전세담보대출을 받는 것보다 더 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집주 근접이라든지 역세권 근처에 정말 9억 이하, 뭐 6억에서 9억 사이로 해가지고 신축 이내, 10년 이내에 이런 아파트라든지 내 집을 갖다가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 좀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국민일보 이 기사가 정말 와닿는 기사인 게, 이제 정책도 공급도 의미가 없다라는 이 이야기,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금리 인상을, 저도 2%대, 1%대 금리가 갑자기 2%대 금리가 5%가 넘어가고, 또 미국도 기준금리를 이렇게 0.75씩 뭐 4번 정도가 올리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아직까지 저도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10년 이상 있었지만 내가 부족한 부분이 정말 대외나 거시경제 쪽을 갖다가 내가 공부를 많이 등한시했구나, 이런 것들도 제가 스스로 또 느끼고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스마일TV를 애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이번 이런 시장, 뭐 부동산 조정기 하락기라고 또 이야기하는 이런 시장을 냉정하게 한번 분석해 보시고 각자의 그런 부동산 인사이트를 더 키워나가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끝으로 경향신문에 부동산 하락장의 끝,
금리를 지켜보라라는 주영재 기자님의 이 기사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부동산을 공부할 결심을 이라는 배문성 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을 공부할 결심의 저자 배문성 애널리스트님께서 이분이 지금 이제 책을 갖다가 내서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이 링크 기사를 갖다가 제가 설명란에다가 제 블로그에다가 또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제가 방송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를 못 드리고요. 핵심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헬리오시티의 월세가 300만 원 정도다. 예금금리가 4%라면 9억 원의 이자 수익과 헬리오시티 1년치 월세가 같다. 만약에 집값이 9억 원대가 적정한 것이고 지금 만약에 금리가 2%라고 하면 18억 원을 예금해야지 월세 1년치와 같아지므로 적정 집값이 18억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금리 고금리 시대가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월세를 갖다 받는 금액 자체가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또 반대로 저금리가 됐을 때 이런 시장 상황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이 금리에 2% 맞춰가지고 18억까지 예금을 해야지 월세 1년치와 같아지므로 이제 월세와 금리와 이런 또 주택 가격까지 또 분석을 갖다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애널리스트신데 부동산을 공부할 결심을 갖는다는 라는 이런 생각도 상당히 의아하면서 증권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석 전문가들도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또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갖다 끝으로 이야기 드리는 거는 일단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금융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이제 펀드라든지 대외 경제라든지 이런 것도 공부를 하거든요. 부동산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걸 다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주식이라든지 또 펀드를 공부하셨던 분들도 이제 부동산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금리와 경제와 여러 가지 또 수요 심리까지 공부를 해 나가야지만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또 가져봤고요. 아무튼 이 기사 내용, 이 신문 기사 내용, 인터뷰했던 내용이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다 못 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이거는 링크를 걸어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이 많이 또 힘들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갖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또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위기가 또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안 된다, 부정적인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내년에 좋아진다, 또 내 집 마련이 힘들다, 내 집이 안 팔린다 이렇게 걱정과 불안에 하루하루 보내지 마시고 긍정의 하루를 보내시면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2023년에 부동산 시장은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안 좋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본인만의 그런 부동산 인사이트를 가지시고 본인의 그런 자산을 꼭 지키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와 심리와 그리고 대외 국내 경제에 내년 부동산 시장이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내년 부동산 시장 저는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